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전문가 김실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실버타운 광고가 넘쳐나죠. TV 광고에서는 마치 천국 같은 곳으로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전국 80여 개의 실버타운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했고, 실제 입주하신 400여 분의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버타운 입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광고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숨겨진 비용의 함정. 두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인 자유와 사생활. 세 번째는 24시간 의료진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네 번째는 더 외로워지는 역설적인 공동생활. 마지막 5번째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입니다. 혹시 벌써부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숨겨진 비용의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실 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뭔가요? 당연히 얼마예요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담원들이 처음에 말해주는 그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 상담받을 때 월 130만 원이면 모든 게 다 포함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식 제공, 청소, 빨래, 의료 서비스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하고 3개월 뒤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198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68만 원이 더 나온 걸까요? 하나씩 따져보니 이런 거였어요. 첫째, 식비 추가 요금. 삼식 제공이라고 하지만 기본 메뉴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반찬이 짜다고 싱거운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별도 요금, 생선이 비리다고 고기로 바꿔달라고 하면 또 별도 요금. 월 평균 28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고 해요. 둘째는 의료비라는 이름의 각종 수수료입니다. 혈압약 타러 병원 갈 때 실버타운 차량 이용하면 왕복 2만 5천 원, 간병인 동행하면 하루 18만 원이에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하지만 정작 아프면 외부 병원 가야 하고 그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죠. 셋째는 프로그램 참여비입니다. 요가 수업, 서예 교실, 노래방 같은 것들이 모든 게 포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료비, 강사비, 시설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별도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임대형 실버타운의 요금 폭탄이에요. 대전의 한 실버타운은 처음 2년간은 특별 할인가라며 월 85만 원을 받았는데 3년 차부터 갑자기 월 16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미 정들어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에요. 한국소비자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 후 예상 비용보다 평균 49%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월 100만 원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149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유와 사생활의 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규칙투성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실까요? 대전 유성구의 최동식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는 게 일과였는데
실버타운에서는 다른 입주민들 수면을 방해한다며 오전 6시 이후에만 산책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75세의 평생 습관을 바꾸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실버타운의 자유 제한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먼저 식사 시간부터 경직돼 있어요. 아침 7시에서 9시, 점심 12시에서 2시, 저녁 6시에서 8시, 이 시간에만 식사가 가능해요. 평생 아침 일찍 드시던 분, 저녁 늦게 드시던 분 모두 이 시간에 맞춰야 하는 거죠. 방문객 제한도 심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놀러와도 미리 신고해야 하고 숙박은 대부분 불가능해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아예 금지입니다. 15년 키우던 강아지, 10년 함께한 고양이와 헤어져야 해요. 부산 금정구의 김영자 할머니는 15년 키운 치와와를 어떻게 버려요? 그 애가 제 가족인데 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외출 시간과 외박도 제한됩니다. 밤 10시 이후 외출은 제한되고 1박 2일 이상 외출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해요. 70세가 넘은 성인이 이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룸메이트 문제입니다. 1인실이 아닌 경우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없어요. 코골이가 심한 분,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 정리정돈을 안 하시는 분과 억지로 한 방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실내 규칙들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음주 금지, TV 시청 시간 제한, 심지어 친구들과 화투나 고스톱 치는 것도 도박 행위라며 금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경남 창원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소음 방지라는 명목으로 오후 9시 이후 실내에서 웃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요. 이게 집인가요? 감옥인가요?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실버타운 광고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 응급상황 즉시 대응이에요.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새벽 2시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콜을 눌렀어요. 그런데 달려온 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20대 관리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119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였어요. 이게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실버타운 중 정말로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5%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간호사 1명에서 2명이 낮 시간에만 있고 밤에는 일반 관리 직원만 남아 있어요.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더 황당해요. 당뇨 합병증으로 매주 입원식 병원에 가셔야 했는데 실버타운에서는 개인 병원 방문은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따님이 매번 직장을 빠져서 모시고 다녀야 했다고 해요. 그럼 실버타운 의료진은 뭘 할까요? 혈압 재기, 간단한 상처 소독, 약 챙겨드리기 정도예요. 정말 중요한 건 다 외부 병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응급상황 대응이에요. 실버타운이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실까지 30분에서 40분 걸리는 곳도 많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말이에요.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야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당직 직원이 우리는 119 말고 다른 연락처를 모른다며 30분을 헤맸다고 해요. 미리 준비된 응급 매뉴얼도 없었던 거죠. 약물 관리도 문제예요.
전문적인 복약 관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자격 없는 일반 직원들이 약봉지만 나눠주는 수준이에요.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은 전혀 체크 안 되죠. 실제로 치매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저희 시설에서는 케어가 어렵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할 때만 환영하고 정말 아플 때는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역설적인 공동생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덜 외로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인천 연수구의 정말순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집에 있을 때는 단골 미용실도 가고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고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났는데 여기 와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입주민들은 다들 자기 방문만 닫고 있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의 사회적 고립은 왜 생길까요? 첫째,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실버타운은 대부분 기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40년 다닌 단골 미용실, 20년 알고 지낸 마트 사장님, 매일 만나던 산책 친구들,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죠. 둘째, 인위적인 공동생활의 어색함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은 건물에 살게 됐다는 이유로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서로 어색해서 말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구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입주민들 사이에 파벌까지 생겼어요. A그룹, B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나이 70이 넘어서 학교 같은 파벌 싸움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셋째,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 증가입니다. 실버타운이 대부분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 보니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져요. 주말에 한 번 오기도 힘든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도 파주의 한 실버타운에 계신 박기춘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처음 몇 번은 신기해서 놀러 왔는데 너무 멀다 보니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외출의 제약입니다. 실버타운 밖으로 나가려면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야 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우울감의 증가예요. 한양대 의대에서 실버타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입주 1년 후 우울 지수가 입주 전보다 평균 25% 증가했다고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이에요. 실버타운 광고를 보면 마치 천국 같은 곳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실버타운 입주민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입주 전 기대도는 10점 만점에 8.3점이었는데 1년 후 만족도는 4.1점이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과장된 광고와 다른 현실입니다. 광고에서는 호텔 같은 서비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해요. 청소 서비스라고 해도 주 1회 30분 정도가 전부이고 식사 서비스도 급식소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직원들의 상업적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던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적으로 변해요. 입주민을 고객이 아닌 그냥 관리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죠. 광주의 한 실버타운에 계신 김말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머님 하더니 이제는 7번 방이라고 부른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셋째, 시설의 실제 상태입니다. 견본실에서 본 것과 실제 거주 공간은 천지 차이예요.
견본실은 넓고 밝고 깨끗한데 실제 방은 좁고 어둡고 낡은 경우가 많아요. 넷째, 입주민들의 실제 상태입니다. 광고에서는 건강하고 활발한 어르신들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들도 많이 계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광고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섯째, 운영진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입주할 때 약속했던 각종 서비스들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전문 영양사가 식단 관리를 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조리사가 대충 만든 식단을 주는 식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6년간 취재하면서 찾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주 3회 4시간씩 와서 도와주시는 비용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예요. 식사는 반찬 가게나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시고 청소는 한 달에 2번 정도 업체를 부르시면 돼요. 총 비용이 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실버타운의 절반 수준이에요. 두 번째, 공공 실버 하우징을 알아보세요.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민간보다 30%에서 40% 저렴하고 갑작스런 요금 인상도 없어요. 세 번째, 집 근처 종합병원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응급실까지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번째,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실버타운의 형식적인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실질적이죠. 다섯 번째, 기존 거주지 근처에서 노후를 보내는 걸 우선 고려해보세요.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익숙한 환경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 실버 쉐어하우스를 고려해보세요. 3명에서 4명이 함께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실버타운보다 훨씬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일곱 번째, 주택 개조를 통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생각해보세요. 기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여덟 번째, 여러 옵션을 열어두세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실버타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버타운이 노후에 맞는 해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실버타운만이 유일한 해답이냐? 광고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가족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내용이 좋으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시청하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